이번 시간에는 유아체육론, 이 교재에서 출제 예상 문제로 뽑는 그런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고요. 약 2차시 정도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출제 예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당연히 이 다루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교재는 유아체육론에도 많은 교수님들, 많은 학자분들이 책을 쓰신 게 있고 그거를 한 번에 다 교재에 집어넣어서 넣은 거라서 빠져있는 부분도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권으로 끝내기, 기본 이론으로 배워보기, 20일에 끝내기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당연히 빠져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빠져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넣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 3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빠진 부분을 보충한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 많이 출제가 되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출제 예상 문제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좋은 문제는 같이 풀어보고 그렇게 좋지 않은 문제라고 판단이 되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입니다. 이건 기출문제로도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냥 출제 예상이 아니라 출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아의 신체적 발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유아기의 발달은 청년 초기보다 성장이 빠르다. 네, 맞습니다. 특히 1세부터 신장, 키가 급격하게 큽니다. 급격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청년 초기보다 성장이 당연히 빠르고요. 2번 몸 중심부에서 말초신경 방향으로 발달한다. 네, 이거는 뇌, 척추, 그리고 이 중추신경계에서부터 말초신경, 이 신경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신호가 쫙 지나가면서 이렇게 양팔로 손가락 까딱까딱하는 신경계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심부에서부터 발달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고통을 어디서 더 잘 느끼냐면 이런 먼 곳보다는 가까운데 얼굴이라든가 이런 것에 고통을 더 잘 느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을 갖고 발달한다. 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어떤 특징이 있었죠? 머리에서 발가락, 수평 움직임에서 수직 움직임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고 대근육, 수근육 이런 방향성, 순서 이런 순서나 방향성을 갖고 발달하는 게 유아의 신체적 발달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건 매년 나오는 것이고요. 그럼 4번 일정한 발달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마찬가지로 1세에선 급격하게 성장하지만 후기 아동기 혹은 초기 아동기, 아동기 때는 이때보다는 급격하게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한 발달 속도를 유지하지 않고 또 개인차가 존재한다. 네,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2번. 다음 중 유아체육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할 수 있다. 이 정서란 감정, 심리 상태인 건데 당연히 이 긍정적인 정서, 에릭슨에 따르면 신뢰, 자율성, 주도성, 이 근면성, 이 긍정적인 정서, 신뢰 형태를 형성해야지만 건강한 인간관계라는 건강한 상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에릭슨은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유아체육 프로그램의 목표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협동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네, 유아체육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협동 기술, 누군가 타인의 입장을 당연히 이해는 완벽하게 하지 못하겠지만 같이 협동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러한 기술들을 익히는 것들은 당연히 목표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3번, 도구 운동을 통해 두뇌 발달을 촉진시킨다. 이 지각 운동이죠. 어떻게 보면 지각의 발달. 이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내 손가락의 감각으로, 손의 감각으로, 그리고 이 손에서부터 연장선으로 생각해서 라켓, 뭐 아니면은 축구공을 와서 어느 순간 방향이 이쪽에서 오고 이 시간에 맞춰서 뭐 한 초속 한 3m/s로 오기 때문에 한 이 정도로 차면 된다. 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뇌 발달을 촉진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죠. 4번, 연령별 달성 목표에 준하는 운동 기술 습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이 시기가 완벽하게, 그리고 1대1이면 모르겠지만 5명, 10명에서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똑같이 태어났거나 아니면 만 몇 세 반이라든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조금 늦은 친구가 있고 빠른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습득해야 된다. 그 시기에 이 친구가 아직 발달 단계가 따라오지 않았는데 그렇다면은 적합하지 않은 목표가 될 수 있고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 습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틀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3번, 다음 중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네요. 옳은 것은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아동은 능동적 지식 구성자라고 해서 자신의 인지 도식을 동화 조절을 통해서 인지적 표현 상태라든가 그리고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한 게 피아제인데 총 4단계로 피아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 발달 단계를. 처음에 감각 운동기라고 하는 0에서 2세 감각을 사용하여 주변을 탐색한다. 바로 정답이 나와 버렸네요.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자, 감각 운동기 0에서 2세. 자, 감각 운동기 다음이 이제 전조작기입니다. 전조작기는 2에서 7세에 해당하는 전조작기. 7에서 11세 이건 틀린 얘기네요. 2에서 7세에 해당하는 전조작기. 자, 이 전조작기 같은 경우에는 지각운동 시기로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틀리는 건데 이 나이가 틀렸네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2번 구체적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는 2에서 7세를 넘어선 7에서 11세.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또 보존성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어떤 것들이죠?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던 물이 이쪽으로 옮겨 다른 모양의 컵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이게 부피가 변하거나 뭐 그런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보존성의 개념을 이 구체적 조작기 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4번 형식적 조작기. 7에서 11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조작기고 청소년과 성인을 이르러서 이제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데 탈중심적 사고에 들어서고 사회지향적 특징을 보인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이 되고, 형식적 조작기 같은 경우에는 가설, 연역, 그리고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피아제가.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후기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중심적이며 대집단 활동보다는 소집단 활동을 선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는 이 이렇게 대집단 많은 친구들보다 한두 명 정도 어울리는 것인데 초기 아동기에는 혼자놀이, 병행놀이, 상징극 놀이 등 이 유아기 시절에 나타나는 그런
놀이에서 한층 성장해서 사회성을 띠기 때문에 이제 소집단으로 시작하게 되고 이제 대집단까지는 아직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보는 게 후기 아동기의 특징이 되겠고요. 2번 자기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기 시작한다. 네. 이미 자아는 형성이 되는 시기는 내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현실과 내가 본능에 그 부딪히게 됐을 때부터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조금씩 자기 개념, 내가 나를 인지하고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인지가 발달하게 될 때 자기 개념이 확 형성이 되는데 이 후기 아동기 정도 됐을 때는 완벽하게 자기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 나와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나는 누군가의 누구로서 이렇게 어떻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다. 다음 3번 남녀 관심사가 비슷하다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한다. 네, 맞는 얘기고 4번 주의 집중 시간이 짧고 실제와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 실제와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유아기, 초기 아동기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이 안정성 운동에는 축을 중심으로 하는 안정성 운동과 그리고 정적, 동적 이렇게 축, 정, 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정적 안정성 운동 같은 경우에는 서있기, 직립균형, 아니면 이렇게 버티기, 물구나무 서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적이었다면 동적, 굴르기, 재빨리 피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동적이었다면 중심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뻗기, 굽히기, 늘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축 중심 안정성 운동이었습니다. 1번 굽히기, 비틀기, 돌기, 흔들기 등 맞는 얘기네요. 정적 안정성 균형 잡는 정적 안정성 운동에는 움직이지 않고 균형 잡는 운동이다. 맞는 얘기네요. 정적 가만히 있는 정적인 움직임 맞는 얘기고요. 3번 축 중심 안정성 운동 기구를 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거는 내가 안에서 바깥쪽으로 보내는 운동이기 때문에 추진 조작 운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고 동적 안정성 운동은 구르기, 멈추기, 재빨리 피하기 등 이런 것들 이 동적 안정성 운동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유아야기 이동운동 중 복합기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점핑은 단순 이동운동이었죠. 점핑 그냥 제자리에서 점프, 호핑도 마찬가지였고 점핑, 호핑은 그냥 단순하게 발이 엇갈려 가는 것들을 얘기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호핑은 외발 뛰기, 한 발로만 움직이는 한 발로 번갈아 뛰던 이렇게 단순한 이동 운동이었다면은 갤로핑 같은 경우는 따그닥 뒷발이 앞으로 오면서 얘가 앞으로 나가지는 동작을 이제 갤로핑 이건 복합 기술에 해당하죠. 슬라이딩도 마찬가지고 슬라이딩 미끄러지기 사이드 스텝과 같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발이 엇갈려서 가는 게 아니라 사이드 스텝 어떻게 해요? 갤로핑을 그러니까 이 따그닥을 옆으로 하는 겁니다. 옆으로 돌아서 한 발 오고 가고 다시 오고 가고 이게 슬라이딩 미끄러지기. 자 스키핑 같은 경우에는 룰루랄라였죠. 그래서 레이업하는 이 동작이 이 발이 오기 전에 그 반대발 지지하고 있는 발 두 발을 총총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두 번 지지하면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룰루랄라 하는 게 이제 스키핑.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은 복합 기술이고요. 리핑 같은 경우에는 3단 뛰기. 발 쭉쭉 뻗어서 3단 뛰기.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체육의 지도 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반복의 원리. 반복의 원리? 일단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화의 원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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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훈련 중심의 원리? 이 훈련 중심의 원리는 너무 아니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이 훈련 중심의 원리는 놀이 심의 원리로 바뀌어야 할 겁니다. 이 체육이라는 것 자체가 재밌어서 하고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나와서 해야 하는 것이지, 훈련하고 괴롭히고 너는 이걸 해야 돼, 트레이닝 해야 돼 라는 입장으로 접근하게 되면 반감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미가 있어야 되고 놀이 중심의 원리로 가야 합니다. 자, 8번. 다음 중 유아 체육 프로그램 개획 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연령에 따른 발달 단계와 개인차를 고려한다. 이런 것들은 항상 그냥 넘겨도 되는 어떤 것들인데, 왜냐하면 연령에 따른 유아 체육 프로그램 개획 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연령에 따른 발달 단계와 개인차를 고려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얘기. 자, 2번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의 균형, 이것을 전인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시민적, 이것이 균형 있게 발달한 것이 전인이고, 이건 당연히 발달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죠. 3번 운동기술 향상을 위해 1시간 이상 운동 시간을 확보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체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운동 시간을 확보하는 거는 1시간 동안 운동하는 건 권장사고 지침이 되는 건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러니까 구조화된 체육 수업에서 이 1시간 이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1회 수업 시간이 20에서 40분이기 때문에 틀린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문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운동 시간 확보하는 건 맞는 얘기고요. 그 수업 시간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유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20에서 4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분도 길고 20에서 4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1시간 이상 운동 시간 확보하는 것 만쯤에도 불구하고 체육 프로그램 계획할 때는 틀릴 수 있는 얘기다. 그래서 4번 유아가 흥미로운 놀이인지 고려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자, 9번 다음 중 유아 교사 상호주도적 통합적 교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주도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도성. 다음 중 유아 교사 상호주도적, 주도성이 어디에 있다? 상호적으로가 있다. 통합적이다. 자, 교사가 그래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유아의 활동을 정하고 유아가 활동 선택에 기회를 갖는다. 이거는 뭔가 상호주도적인 것 같지만 사실 활동을 정했다니까 직접 교수에 더 맞는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유아가 주도적으로 활동의 운동을 선택한다. 플레이 타임 같은 데 생각하면 되죠. 애들이 알아서 놀 수 있는 곳. 자, 이건 유아 주도. 3번 학습의 결과보다 과정에 중점을 둔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참 애매해요. 과정,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에서도 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게 또 맞는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유아 주도적이 조금 더 맞는 설명이 될 겁니다. 근데 과정을 중심에 둔다는 건 유아 주도도 맞지만 이 상호 주도적도 맞는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4번을 보시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유아의 흥미와 교사 주도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균형적 통합 교수 방법이다. 유아가 흥미를 갖게 되고 그리고 교사 주도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균형적 통합 교수 방법 어떻다? 다양한 집단이 아니라 한 명, 한 1대1에서 2대1 정도, 3대1 정도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균형적 통합 교수 방법이다가 4번이 이제 정확한 설명은 되겠습니다만, 이 과정도 상호작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2015년도 이후로는 잘 출제가 되지 않아요. 애매하거든요, 설명하기가. 자, 그 다음 1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아의 사회 발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성 발달 특성. 유아기입니다. 유아기. 초기 아동기라고 하는 3에서 6세. 피아제로 치면 전조잡기에 해당하는 2에서 7세.
유아의 사회관계 집단은 가족, 또래 집단 등이 있다. 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놀이가 가족 집단의 중심적 위치를 점유한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놀이가 가족 집단의 중심적 위치를 점유하기보단 또래 집단에 조금 더 포진해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어요. 가족에서의 놀이를 그렇게 즐기진 않기 때문에 유아가 이 또래 집단에서 조금 더 놀이가 중심적 위치를 점유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아 집단은 대부분 유의 집단이다. 놀이는 감정 표출, 경쟁 등 사회적 행동의 기초이다. 네, 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정답은 2번 가족 집단보단 또래 집단이 더 맞는 얘기가 되겠다. 자, 다음 11번. 다음 중 조작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작 운동에는 추진 조작 운동과 그리고 흡수 조작 운동이 있었는데 추진 조작 운동에는 던지기, 차기, 굴리기 이런 것이 있었는데 바로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정답은 1번. 몸으로 들어오는 기구를 받아치는 움직임은 흡수 조작 운동이 되겠고 기구를 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움직임은 추진 조작 운동이 되겠고 튀기, 맞추기, 튀기기, 맞추기 이런 것들은 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잡기는 흡수 조작.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발달 경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이제 그냥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뇌에서 가까운 부분부터 발달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뇌에서부터 전기적 신호를 형성하고 생성해서 보내서 그 근육으로부터 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뇌에서 가까운 부분부터 발달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2번 중심부에서 말초 부분으로 발달한다. 마찬가지죠. 중심 부분 어디? 네, 척추. 말초 부분 이 근육들을 이어주는 이 신경계 다양한 신경계 다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말초 신경계인데 중심 부분에서 말초 부분으로 발달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먼저 양방에서 일방으로 발달하면서 이제 뭐 왼손잡이니 오른손잡이니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양방에서 일방으로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뭐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른손을 학습해서 이제 왼손도 학습이 되는 이 전이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이 효과.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유아의 운동 능력의 발달 경향이랑 관련은 없지만 오른손 잡이가 돼서 일방에서는 이제 양방으로도 발달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또 어떻게 보면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수평적 동작에서 수직적 동작으로 발달한다. 맞는 얘기죠. 먼저 기기, 구르기, 걷기가 되면서 달리기가 됐을 때 이제 자신의 무게를 지면으로부터 밀어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수직적 동작으로 발달하게 된다. 네. 정답은 4번이 되겠고 3번. 다음 중 유아기의 건강 3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양. 많은 얘기죠. 이 유아 시기에 뭐 편식하거나 한 번에 많이 못 먹어서 조금씩 나눠서 섭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양 상태가 고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항상 부모의 지도가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영양 당연히 3요소로 맞는 얘기가 되겠고 수면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 그리고 최소 6시간 이상은 자야 하며 뭐 영아기 신생아기 영아기 이때는 최소 오전 오후 2회씩은 낮잠을 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1회 정도 청하면 된다라는 그 수면 이 수면과 영양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욕구 본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에릭슨이 말했던 신뢰성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불신, 수치심 뭐 이런 것들이 죄책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길러질 수 있겠죠. 자, 운동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가 정말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쏟고 그 에너지를 쏟은 걸 통해서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심리,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었지만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 내기 어려운 거예요. 건강 3요소로 제시했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어떻게 배제를 할 수 있겠냐. 심리도 되게 중요한데 이 심리적인 부분이 잘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유아 때는 몰라도 저기 아동기로 넘어갔을 때, 청소년기로 갔을 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심리를 건강 3요소 뽑지 않을 수 있겠냐 라고 태클 걸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다음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아기 영양과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신체와 정신 발달에 영향. 영향이 신체도 영향, 정신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미치는 겁니다. 이 정신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 분석학에 따르면 또 이것이 심리적인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밥을 잘 먹냐 못 먹냐, 이 신뢰감, 불신, 그리고 짜증남, 자율성, 뭐 수치심 이런 것들 느껴가면서 영양도 정신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거리가 먼 것은이네요. 1번은 틀린 얘기가 됐고, 2번 부모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맞는 얘기죠. 평식 습관주의 당연히. 운동 전 음식 다량 섭취. 1시간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지 통증도 없고, 그렇다고 밥 먹고 바로 운동한다고 해서 에너지 조절이나 대사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왜냐하면 운동을 하다 보면 그 혈액이 대근육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 소화하는 그 소화계통에서는 조금 원래는 뭐 30분에 소화할 걸 1시간, 1시간 반에 소화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 뭐 그게 뭐 에너지 대사적 안 좋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1시간 정도는 소화시키고 해줘야 된다. 자, 다음 마지막. 자, 15번 문제. 다음 중 유아기의 기본 움직임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동운동, 주자운동, 안정성 운동 이렇게 보기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추지운동은 추진 조작운동이라고 하는 조작운동 안에 흡수조작운동, 추진 조작운동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라는데 문제가 별로 썩 좋아 보이진 않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16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